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52회 단디벤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단디벤처 포럼 사무국장 안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제52회 단디벤처 포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이번 포럼이 마지막 온라인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5개의 기업이 IR 피칭을 하고 끝난 이후에는 푸짐한 경품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마치는 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인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단디벤처 포럼의 권영철 회장님, 박수로 개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단디벤처 포럼 권영철입니다. 저희도 본래 이제 풀리고 나서 오늘을 오프라인 쪽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마지막 짝수달 마지막 수요일은 아마 부산역 쪽에 우리 지금 이제 유라시아 플랫폼 있는 쪽에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좀 장소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한 100명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가 이제 포럼을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뭐 IR도 유명하겠지만 이제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산역에서 2년 전에 했다시피 저희가 네트워킹 파티도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단디벤처 포럼은 저희가 뭐 부산에 있는 투자 업체들,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좀 초기 창업 기업들 여기에 투자 IR을 이제 연결시키고 투자사들한테 이제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뭐 융자 부분도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지역 은행들과 아니면 다른 금융권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IR이 여기서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소개도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투자자들한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디벤처 포럼 항상 이뻐해 주시고 6월 달에는 저희도 전부 다 마스크는 낀 상태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오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부산중기청에 이제 과장님 얼굴밖에 지금은 아직은 안 보이셔가지고 과장님 이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막 목소리는 지금 안 들려서 그래서 제가 또 보이는 얼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50명 넘게 이렇게 접속했지만 저희가 이게 온라인이 조금 다소 이제 조금 끊기는 부분이 있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투자사분들 이제 다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 투자 발표하는 기업들 잘 좀 봐주시고 투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저희 단디벤처 포럼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운영진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기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사 해주신 고영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은호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중기청 창업벤처과장 최은호입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인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제 해지가 됐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표정이 다 밝으신 것 같고요. 아마 보이지 않는 분도 다들 아마 편하게 이렇게 온라인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5월 말 되면 이제 거리에서는 이제 마스크도 좀 벗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좀 더 훨씬 기업하시기 좋은 그 분위기가 아마 조성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그리고 팬데믹 코로나
19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한 2년 1개월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뭐 견디시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면 좋은 상황이 올 거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뭐 오프라인으로도 권현세 대표님께서 회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또 직접 또 대면으로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이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부산 중기청에 온 지가 만 3년이 됐는데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단디 포럼에 제가 빠진 적이 없이 아마 거의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0%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단디 포럼이 부산 지역에서는 거의 그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 분들한테는 거의 등용문처럼 이런 행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8년 동안에 지금까지 오늘 회의까지 한 52번째, 52번째 행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뭐 전국에서도 명품 이런 포럼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잘 선택을 한 것 같다. 백그라운드가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행사에 미리 찜한걸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오늘 5개 팀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개 참여하시는 대표님들도 오늘 IR 발표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마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응원하겠고요. 그리고 IR에도 지금 롯데 벤처스의 이대우 치계님하고 그리고 콜리지 오너 인베스트먼트의 강민석 대표님에서 포함해서 한 5분 심사위원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5개 그 참여하시는 기업분들 잘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중기청도 여기 예비 창업자나 아니면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이 기업하시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좀 여러 가지 사항들 살펴보고 또 같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업들을 커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호 과장님의 소중한 축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같이 함께해 주셔서 부산 스타트업들의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중기청 과장님의 축사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디벤처 포럼이 지난 7일 베스핀 글로벌과 제휴를 체결했는데 관련돼서 저희 MOU 진행했고 초기 스타트업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구축, 운영, 컨설팅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베스핀 글로벌의 박재현 팀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스핀 글로벌의 박재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단디 포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사람의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해 놓았습니다. 베스핀의 클라우드 노하우를 집약체인 옵스나우 사스 솔루션을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이 클라우드 IT를 누리도록 합니다. 누린다는 뜻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긴다는 뜻이지요. 모두의 일상에 스며드는 게 저희 베스핀의 미션이고, 이 미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배우고 실행하는 것을 모두와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경쟁사와도 공유합니다. 여러분이 파트너를 선택하실 때 여러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그 회사가 어떤 철학과 목표가 있느냐를 봐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7년차 된 기업입니다. 직원은 약 930명 정도이고요. 현재 8개국 12개의 오피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옵스나우 고객을 포함하여 3,300개 기업 고객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가트너의 퍼블릭 클라우드 IT 트랜스포메이션 서비스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옵스나우를 통한 매월 24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보시는 것처럼 특정 CSP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해외, 국내 CSP에 대한 최고 레벨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고객에게 기술을 지원하며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매니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쓸 수 있게, 또 고객이 클라우드 IT를 도입하고 운영 및 최적화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확장성이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이 되려면 클라우드가 가진 민첩성과 비용 효율성, 확장성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클라우드만 도입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MSP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의 힘을 제대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IT 운영을 위한 새로운 철학, 프로세스 및 도구가 필요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이것을 클라우드 IT라고 부릅니다. 클라우드를 준비하는 단계는 고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고객이 안전하고 자신 있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전체 아웃소싱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다양한 수준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베스핀 글로벌이 하는 일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클라우드를 하려면 다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니즈를 해결하는 원스톱 숍입니다. 베스핀과 함께하면 그 어떤 클라우드 고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우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솔루션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스톱 숍에서 필요한 물건을 고르듯 베스핀에서 클라우드 고민에 필요한 솔루션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고객들의 사항은 다 제각각이기에 베스핀은 고객이 클라우드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여러 벤더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해결하기 위해 베스핀의 제품과 서비스를 미스매치합니다. 이때 클라우드 IT 프로젝트는 짧은 일회성 전문 계약일 수도 있고 단연간에 걸친 관리 서비스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통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의 라이센스만 베스핀을 통해 구매하시는 거죠.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과 새로운 기술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핀은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리딩 기업들과 제휴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에 가장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접 클라우드 IT 원스톱 숍에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사스 및 솔루션 벤더들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를 만들었고 이미 시장에 선도하고 있습니다. 옵스나우는 사스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고 온프레미스 구층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8개 국가에 저희 오피스가 구축이 되어 현재 각 나라별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를 가장 잘 아는 750명의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스핀과 클라우드를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상, 인증,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탁월한 역량과 수많은 인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객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저희 베스핀 글로벌은 3,300개 기업 고객이 베스핀 글로벌을 신뢰하고 있으며 지금도 클라우드의 다양한 단계에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핀은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극심한 인재 자원과 비용 한계를 공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복잡하고 어려운 IT 환경을 이해하고도 있습니다. 회사나 산업, 프로젝트 규모를 떠나 베스핀 글로벌은 고객의 클라우드 IT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100% 그 이상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고객이 성공할 때 성공합니다. 얼마 전 사례로 백신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에 저희들 지원 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 저희들이 백신 예약 시스템 서버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EBS 비대면 교육 컨텐츠 역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은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고객의 니즈에 대한 만족감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90빌리언 달러에서 25년까지 2.5배 이상 760빌리언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전체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25년에는 19%, 30년에는 95%로 차지할 것입니다. 클라우드가 필수인 세상, 여러분도 클라우드를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언젠간 클라우드로 넘어가겠지 하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준비하시겠습니까? 베스핀 글로벌이 책임지고 성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끝으로 단디 포럼을 위한 프로모션 안내를 하겠습니다. 단디 포럼 회원사 경우 웰 아키텍처 리뷰 진단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클라우드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무상 지원, 테크센터 165 통한 6개월 기술 지원, 옵스나움 6개월 무상 지원, 멀티 클라우드 사용 외에 기존 위에 타 CSP 전환 시에 크레딧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박재현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혹시 지금 많은 분들 지금 70분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MSP 이런 것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저희 단디포럼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스타트업이시니까요.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주로 예를 들면 이런 걸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좀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통 그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에 이제 뭐 앱을 개발해서 네네.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그 하드웨어를 구매하시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셔서 사실 1년의 어떤 전산 장비들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들 MSP는 이런 일련의 하드웨어적 물리적인 부분들을 배제하고 IT 환경,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서버들을 사용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사실 저희 회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MVP라는 회사도 개발사인데 지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도 이 AWS를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한다거나 AWS의 많은 것들을 뭐 물어본다거나 할 때 베스핀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상담에 대한 게 1년에 원래는 얼마였죠? 적게는 5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네. 정도의 컨설팅 비용이 들고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원래는 500만 원 상당의 최소한 5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 단지벤처 포럼에 또 제휴를 하시면서 1년간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서도 많이 홍보를 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팀장님한테 문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IT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사실 AWS나 뭐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 많이 쓰실 테니까 필수적으로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거니까요. 많은 문의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고해 주신 팀장님 박수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단디벤처 포럼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많은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닌데 AWS와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스타트업 분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할 수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도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베스핀에서도 네이버나 KT 그쪽에서는 크레딧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우수 기업 IR 발표 순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IR 진행을 위해 참석해 주신 콜즈 다이나믹스의 김영준 과장님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단디벤처 포럼의 IR 발표 진행을 맡게 된 콜즈 다이나믹스 김영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단디벤처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5분의 대표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한 분당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총 1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발표에 앞서서 오늘 단디벤처 포럼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투자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K브리지 벤처스의 이동철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쿨리시 코너 인베스트먼트 강민석 수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벤처스 이대우 책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벤처스 황선호 책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표가 종료되고 나면 아마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제 모바일 기기에 서비스가 하나씩 새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퀀트 분석 기반 주식 정보 제공 서비스 퀀트랙을 운영하고 계시는 호라이존 테크놀로지 조동현 대표님 모시고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내 말씀드리면 제가 1분 남았을 때 1분 남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30초 남았을 때 말씀드리고 종료되면 음소거 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는
줌의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손들기 기능이 어렵다고 하시면 채팅으로 질문 있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준비 다 되셨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네, 그럼 타이머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분석은 간단하게, 또 투자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퀀트 분석 기반의 증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퀀트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라이즌 테크놀로지 대표 조동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파른 증권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 라벨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컨텐츠 기반으로 있었던 증권 컨텐츠 기반으로 있었던 스타트업들과 증권사와 협업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증권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커피하우스와 함께 연동하였고요. 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 5월과 함께 같이 연동하였습니다. 현재 컨트랙은 NH투자증권 고객들이 컨트랙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한 해 동안에 약 8,700조 원의 거래가 되는 개인 투자자의 연간 거래액이 이렇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증권사의 거래 수탁 수수료는 약 13.7조 원이고요.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에서 컨트랙이 만약 시장 전체 0.012%인 약 연간 1조 원만 거래가 되더라도 컨트랙의 연간 수익은 52억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내년도 타겟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타겟 시장의 전체 0.06%, 즉 연간 5조 원 정도의 거래액으로 수탁 수수료에 연 수익 260억을 벌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국내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보유계좌 총액이 직전 연도 2.5배 상승하는 662조 원까지, 또 개인 투자자 수도 930만 명으로 증가한 것 대비해서 신규 고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인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투자 정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자신이 투자할 혹은 투자한 종목에 대한 확신 없이 자꾸 샀다 팔았다만 하니까 반복돼서 이런 손실을 보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주식 서비스의 한계는 거래 편의성, 낮은 수수료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 정보 제공자 중심의 어렵고 복잡하게만 정보만 갔는데요.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개인 전문 주식 투자자로서 10년에서 20년 동안 활동하고 또 퀀트 분석 전문 분석 특허를 받고 만들었던 저희 전문가들이 3명이 공동 창업자가 모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투자 전문가들에게 필수였던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물론 다트에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저도 호주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기업 회계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잡하고 방대한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투자 실천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죠. 이것을 AI가 편안하게 다 분석해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싶으시면 모두 분석해서 단 하나의 지표로 알려줍니다. 왼쪽에 보시는 네이버 증권에서 보는 PER, PBR, 이베비타 이런 지표들을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들에겐 풀어야 될 또 하나의 과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모두 분석해서 단 하나의 지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PER 하나만 봐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애플과 구글 같은 기업들을 봐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퀀트랙은 이처럼 같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평가에서 보여줍니다. 3월 29일 기준으로 애플보다 구글이 재무적으로 훨씬 잘했네요.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복잡한 재무제표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퀀트랙은 단순 컨텐츠 정보가 아니라 맞춤형 분석 정보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퀀트 분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마인드셋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약 3,000명의 회원들이 이것을 보고 가입하기도 했고요. 또 투자 실천이 어려웠던 기존의 가치 정보와는 달리 투자 실천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분석 정보가 좀 다르고 투자 진단부터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진단 프로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는 모두 보유계좌의 정보의 재배치에 그치면 퀀트랙은 위험 관리를 위한 보유계좌 분석까지 1분 남았습니다. 네, 퀀트랙은 이처럼 투자 의사 결정이 쉽고 누구나 쉽게 위험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국제회계 기준의 전 세계 모든 상장 기업의 분석이 가능하고 현재까지는 약 1만여 개의 기업을 매일 총 4회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퀀트랙의 경쟁사들은 토스, 네이버, 증권플러스 이런 곳인데요. 다 간편한 거래와 모든 또는 단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퀀트랙은 AI 분석 정보와 투자 위험 관리 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펀트랙은 출시 후에 11개 금융회사가 먼저 찾는 증권 정보를 성장하였고 KB금융그룹과 BNK 경남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현재 NH투자증권과 본격적으로 서로 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NH 디지털 챌린저스 토스파운드에 진출해서 우수한 성적을 졸업하였고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진입하려고 하지 않은 시장은 2025년까지 100조 원대로 가는 국내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입니다. 네, 저희 월정액 모델과 증권사 거래 수수료 모델이 저희 수익 모델이고요. 저희는 종합 디지털 증권사로 시작해서 종합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펀트랙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만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이브리지 벤처스 이동철 대표님, 네,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단디벤처 포럼에서 또 설명을 들었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짧은 피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설명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거두게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여기 잡혀서 잠깐 시간 관계상 조금 요즘에 최근에 프리 준비하면서 20분 넘는 투자 피칭을 하다가 갑자기 5분 하려니까 약간 좀 네. 헷갈리긴 하는데, 네, 컨트랙 월정의 구독용 모델은 저희는 투자 자문사로 전환을 하여서 저희는 개인의 맞춤형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용 모델이 하나가 저희가 수익 모델로 삼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증권사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NH나 현재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NH나 토스증권 또는 삼성증권 같은 곳에 한 곳과 적정 거래 계약을 맺게 되고요. NH투자증권의 고객들은 펀트랙에서 거래를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펀트랙에서 정보를 얻는 고객들은 일반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있었던 단순 정보와는 달리 자신의 맞춤형 정보를 받고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거래 수수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긴 하지만 증권사에서 거래 수수료를 저희와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조 원 가량의 거래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이 시장의 약 0.012%밖에 되지 않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한테 연간 수수료는 52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NH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협의했을 때 매우 리즈너블한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강민석 수석님 아까 손들기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서비스가 현재 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좀 판단하려면 회사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KPI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KPI를 계속해서 측정하시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극초기 모델인 건 맞습니다. 개발단은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 다 완료되고 2020년 4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에 이제 설정한 KPI는 투자 의사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거 정보를 보고 이것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영향력이 있는 정보를 돼야 된다라는 그 정성적인 저희 목표를 세웠고요. 정량적 모초에 최근까지는 누적 활성 사용자로 잡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저희 본인들의 사고팔 주식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를 전환율로 저희가 KPI로 하나 삼았고요. 두 번째는 NH투자증권과 현재 진행 중이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각 상세 페이지에서 저희가 NH투자증권에서 이 주식 사러 가기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전환율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아직 그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누적 활성 사용자가 얼만큼 되는지, 그래서 세션 타임이 얼만큼 되는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저희가 노출을 제로 마케팅을 통해서 막 하고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세션 타임이 47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객의 서베이를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세션 타임을 270% 성장시키면서 약 2분 47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컨텐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오랜 동안 지속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누적 활성 사용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구독형 그 서브스크립션 수익 모델은 현재 워킹이 되고 있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투자자문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컨트랙 월정액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자문사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가요? 네, 자문사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가 하고 있는 그 마케팅이 아까 전에 뭐 대부분 이제 오가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향후에 이제 투자 이후에 뭐 주요 마케팅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현재도 이제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것을 창업자들과 함께 9명의 팀원들이 모두 다 그로스해킹 팀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제로 마케팅으로 4대 매체부터 시작해서 이제 종토방까지 돌아다니면서 마케팅을 해보았는데요. 유입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터를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입을 위해서는 최근에 3프로TV와 함께 이야기를 했고요. 월간 한 350만 원대 스타트업 레이스를 받아서 저에게 한 달에 한 20회 정도의 한 30초씩 저희 걸 광고를 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입 채널은 그러하고요. 또 리텐션을 지키는 것은 저희가 알람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서 야후 파이낸스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알람을 고도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를 통해서 리텐션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멀티 세션 사용자의 리텐션율이 42%를 넘으면서 굉장히 그 찐 고객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투자 유치 목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사용 용도나 거기에 투입되었을 때 그 성장이 기대되는 파트가 어떤 쪽인가요? 네, 저희는 우선 핀테크 기업으로서 저희가 한국 핀테크 협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프론트런에서 입주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원 밸류에 20억 원을 지금 현재 라이징하고 있고요. 소프트오퍼로는 그래도 한 15억 정도가 현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리드 투자자분의 기반을 찾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요. 거기에서 한 5억 원 정도는 저희가 투자 자문사를 2년 동안 운영할 자금을 포함해서 자본금 3억 원을 포함한 5억 원 정도의 자문사를 설립할 것이고요. 그 자사로 설립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에임과 블레오 같은 기업들 역시 같이 자사로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가 좀 더 필요하고 마케터 중심으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과 감사합니다. 마케팅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끝나셨으면 시간 관계상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바로 다음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낚시 즐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조과 등의 낚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커넥트 제로의 이승엽 대표님 모시고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장비만 챙겨가세요. 물고기는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낚시의 맛 서비스를 운영 중인 커넥트 제로 대표 이승엽입니다. 낚시를 한번 가기 위해서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낚시를 가기 위해서 그날의 날씨라든지 위치, 수원, 풍향까지 다 유저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데요. 심지어 이런 데이터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콘텐츠에서 유저가 직접 분류하고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정보 검색 능력이나 해석 능력에 따라 질과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갈 때마다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크롤링이라든지 머신러닝 기술 등으로 유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자발적 공유에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 빈도와 양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낚시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도 보고 싶은 실제 조과 기록, 그 다음에 어떤 미끼로 잡았는지 이러한 상세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죠. 실제로 19년도에 출시된 피싱노트 같은 경우에 4년간 900여 개의 적은 데이터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20년도에 출시한 어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과 기록이 아닌 다소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집중해서 온라인 낚시 대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규화된 데이터를 매주 수집을 하고요. 이렇게 수집과 가공, 제공 3단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유저가 직접 잡은 물고기를 모바일로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를 저희가 가공을 해서 유저들에게 필요한 낚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저희는 온라인 낚시대회 서비스를 오픈을 해서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우측의 사진에 저희 열쇠고리 계측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면 계측이 되고 인증이 돼서 대회에 참여가 가능한데요. 길이 랭킹뿐만 아니라 마리수, 특정 길이 등 다양한 캐스트 방식으로 초보부터 전문가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회는 주간, 월간 대회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유저들은 낚시만 가면 언제 어디서나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올 2월에 물고기 데이터 2,000마리 KPI를 달성을 하고 베스파인더라는 정보 서비스를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요. 현재는 물고기가 잡힌 위치나 날씨, 기상 등 상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추후에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필터링과 인기 장소, 유저 맞춤 정보를 추천 서비스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실제로 필드라든지 오픈 카톡방에서 유저들을 만났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 홍보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낚시인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필수가 될 정보 큐레이팅 서비스까지 해서 낚시 전문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샵이라든지 낚시터, 파트너 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10개월간 운영한 결과는 약 4,300마리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으며 1,700명의 데이터 누적 참가자 수, 그리고 올 4월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낚시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 한 달 이벤트 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처음으로 마케팅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낚시 대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베스파인더라는 정보 서비스 때문에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일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MVP 모델을 통해서 라이트 유저와 하드 유저를 나누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를 했는데요. 가끔씩 낚시를 가시는 분들은 대회 참여라든지 물고기 정보를 포인트를 결제를 한 후 사용을 하시고, 구독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월 8,000원에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저에게 맞춤 추천 서비스를 특화 서비스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물고기, 채비, 장비 등의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구독 서비스와 함께 정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정보 서비스를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어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서 해양수 20만 명을 보유하고 있지만 SNS 조항 데이터 크롤링 수집 방식으로 데이터의 양이 하루에 올라오는 데이터가 저희보다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피싱 태그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낚시대회 업계 선두이지만 대회 일정이 오프라인처럼 불규칙하게 정해져 있어서 피싱 태그를 즐기던 사람들이 저희 어플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텐츠와 유틸리티를 모두 갖춘 시장 포지션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낚시 시장의 경우 1,0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미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모바일과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가 자리를 잡았지만 낚시 정보 서비스업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핵심 타겟으로 온라인 활동력이 강하고 스포츠 피싱에 적합하며 글로벌화가 쉬운 베스 낚시를 1차 핵심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독자와 주간 대회 참여자 수, 그리고 물고기 정보 구매 수를 통해 매출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회원 확보와 참여율,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마케팅, 운영, 개발에 목표를 설정을 하고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도 예비 창업을 시작으로 현재 청년창업사관학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낚시의 진심인 팀원들과 함께 저희는 오늘도 미래를 향해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엽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석해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석 수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 앞쪽에 팀 소개하는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네. 설명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습니까? 네. 저는 그 그룹웨어 개발에서 개발 기획을 맡아서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기획을 하고 있는 문정식 CEO와 그다음에 민물낚시 15년차 서비스 운영을 기획하고 있는 신영균 팀원, 그리고 1인 개발로 파크랜드에서 3년간 근무했던 CTO 친구, 그다음에 바다낚시 6년차인
웹과 서버 개발을 맡고 있는 복진현 연구원이 이렇게 5명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 5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서로 어떻게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임성진 CTO를 제외한 저희 4명은 이전 회사에서 3년간 발을 맞추면서 일을 했던 사이고요. 그 다음에 저와 문정식 CEO, 신영균 CSO는 한 10년이 넘는 친구 사이입니다. 네, 대표님 요거 저희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 쓰면은 얻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네. 어떤 게 되나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유저들은 지금 현재 모바일 낚시 대회를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상금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상금은 현재 5만 원 이상이 되면 출금이 가능하게 돼 있고, 이거는 이후에 쇼핑몰과 연계해서 물건을 구매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 주간 대회 5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저들이 이거를 통해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앞쪽에 얘기했던 대표님께서 제안한 그 문제랑 네. 예, 그 솔루션이랑 그로부터 발생하는 핵심 가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낚시 데이터들을 보면 유저들이 자기가 잡은 물고기 데이터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냥 보여주기 형식의 데이터일 뿐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또 사람들마다 올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그 노이즈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를 빅데이터에서 제공해주기 힘든 데이터들이고,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피싱노트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를 제공하는 형식이지만 4년간의 900여 개의 데이터를 밖에 수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온라인 낚시 대회를 통해서 유저들이 대회라는 것에 이제 컨텐츠를 재미를 느끼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현재 그 정보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낚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저희 앱의 그 본질 가치인가요? 네, 저희는 데이터의 양이 데이터의 질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플이나 그 SNS 상에서 많이 확인을 하는데 다 옛날 데이터라서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어플은 매일매일 물고기가 올라오고 매주마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저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철 대표님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저 주지스테와에서 점구에서 한번 뵀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나가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이 앱이 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낚시에 관련된 앱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래서 좀 전에 강민석 수석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대표님이 답변하셨던 그 사람들이 이 자랑하고 싶고 정확하게 무슨 컴피티션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범용적인 낚시 앱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질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지, 이게 사실 타겟 유저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가늠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시장을. 그래서 조금 더 범용적인 앱이 될 것인지, 낚시 관련된, 아니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앱이 될 것인지라는 부분이 약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넘어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기존에 나왔던 낚시 앱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선박 예약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날씨 정보, 기상 정보만 제공하는 형태의 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유저들이 각각 어플들을 켜서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올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해서 낚시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낚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예상 매출을 잡으면서 2,000명당 약 일주일에 2,000명당 40명으로 해서 2%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로 확인했고, 저희는 유저들이 진짜 진심으로 낚시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저희 어플을 통해서 평생 자신의 낚시 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어플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하여튼 초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금 어느 부분에 집중을 더 둬야 될 것인지, 그리고 UI, UX를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사용자 풀을 더 많이 처음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는 6개월간 온라인 대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처음에는 20명 정도의 일주일에 20명 정도의 유저들이 참여를 하다가 최근에는 60명이 넘는 주간 대회를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6개월간 2,000개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2달간에 4,00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는 정보 데이터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스파인더라는 서비스를 이제 올해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유저들이 저희 어플만 보고 어느 지역에 가면 되는지, 그날의 날짜에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입력을 하면 그날 날씨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집계를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날씨 지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예정이고요. 이외에는 그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팅을 통해서 그 수심 지도까지 다 계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료하려고 했었는데요. 강민석 수석님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추가적인 뭐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이, 사실 이제 낚시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그 방법은 기업이 어떠한 이벤트를 푸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끌어내면서 가져갔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풀 방식으로, 그러니까 RSS처럼 기업에 그냥 자연스럽게 쭉 빨려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되면서 순환되는 형태의 것으로 해야지 이 정보의 양과 질적인 것들이 지속 가능하고 대규모로 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너무 지역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후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조금 주도를 해서 키워나갈 것이다, 스케일업 시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대략적인 방향성도 같이 제시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엽 대표님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진검다리 커뮤니케이션의 김덕은 대표님 모시고 메타버스 공간 기반 온라인 갤러리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야기 들립니까? 네, 저희 들립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다음 이 공간 중 어떤 공간에 전시를 하고 싶습니까? 왼쪽 공간은 저희 경쟁사인 미국의 아트플레이스의 가상 전시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저희 걸어본 서비스의 가상 전시 화면입니다. 미술 작품은 어떤 공간에 설치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온라인 가상 전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의 온라인 갤러리 걸어보는 서비스하고 있는 진검다리 커뮤니케이션의 김덕은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비대면 문화, 그리고 NFT, 지분 분할 투자 등 새로운 아트테크의 출현으로 가상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래 하단의 그림처럼 구글에서 버추얼 익스피션에 대한 검색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 전시를 만들려고 하면 현재는 제작 대행 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고 보통 500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화가 개인이나 갤러리, 특히 민간 갤러리 등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가상 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고 외국의 몇몇 가상 전시 솔루션들이 있는데 작가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품을 걸었을 때 공간이 너무 사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품의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실제 갤러리에 작품을 근거처럼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실제 갤러리를 3차원 촬영해서 3D 디지털 트윈 갤러리로 만들고 그 3D 디지털 트윈 갤러리에 작품을 가상으로 설치해서 가상 전시를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세계 최고의 사실감 높은 전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은 누구나 자기의 가상 전시를 사용할 수 있는 웹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고요. 월 5만 원에 10분 정도면 누구나 자기의 가상 전시를 만들어서 지인들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솔루션의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사실적인 가상 갤러리 공간에 작품의 이미지 영상만 있으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설치되는 방식도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액자 그리고 또는 그림자도 사실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 전시를 온라인에 출판을 하게 되면 가상 전시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관람객들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제 갤러리 공간을 둘러보듯이 이렇게 투어할 수 있고 여기에 가상으로 걸려있는 작품들을 클릭을 해서 작품의 상세 내용이나 그리고 뭐 확대 이미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방명록 같은 기능을 통해서 다른 관람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 9월에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저희가 MVP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검증을 했습니다. 제작 대행 서비스를 먼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을 점검하고 올해 4월이죠. 이번 달에 오픈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장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룬 성과인데요. 월 평균 142%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서 저희가 4개월 만에 4,900만 원의 제품 매출을 올렸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다양한 가상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장 검증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는 저희는 원래 미술 작가나 갤러리를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검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 예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호인 시장, 사진 스튜디오, 미술 아카데미, 미술 학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NFT 거래 플랫폼 같은 시스템 영역에까지 이 3D 가상 전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트윈 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분야 1분 남았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메타포트서 기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특허도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로는 저희 가상 전시관을 월 사용하는 월 대관료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요. 향후에는 프린팅 아트를 거래하는 플랫폼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 규모는 글로벌 기준 연 5조 7천억 원 정도로 저희가 추산이 되었고요. 저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SNS를 보고 일본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본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을 넘어 글로벌까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 번째 창업인데요, 이번이. 기존에는 3차원 시뮬레이션 솔루션 기술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저희가 사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수년간 미술 분야 온라인 전시에 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팀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과 파트너사들이 되고 인증서들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선호 책임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예시까지 동영상으로 보여주셔서 하니까 이해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사실 되게 유사하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업체들을 제가 작년에도 한 두세 군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경쟁사라고 보시는데 또는 뭐 그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아까 저는 오히려 딱 이런 갤러리 외에도 뭐 뒤에 보면 학원이랑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쪽 아이디어는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확장을 하실 전략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경쟁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는 없었고요. 미국 그다음에 독일에 한 두세 개의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오픈 플랫폼으로 가상 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열풍, NFT 열풍에 힘입어서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유니티라든지 이제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으로 저 가상 전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게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나 성능의 한계상 3D로 만든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 전시관의 품질이 높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솔루션들은 가상 전시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는 실제 전시관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저희는 참고로 2D 파노라마, 그 다음에 3D 모델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실제 갤러리의 근거 같이 저희 댓글들을 보면 이 전시가 실제 열린 줄 알고 어디서 전시를 하냐고 물어보는 고객들이 많을 정도로 가장 사실적인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다른 국외 서비스 대비 저희가 관람객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막강합니다. 작품별 댓글이나 좋아요, 관람객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미술 학원 같은 그런 곳에 진출하려는 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도 그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은 뭐냐면 미술 작가나 갤러리는 작품 파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미술 학원이나 아카데미라든지 우리가 동호인 시장은 자기가 전시를 하고 그 전시에 어떤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을 초대를 해서 지금 축하를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타겟으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국내 전업작가, 국내 기준으로 전업작가 4만 명이 있는데요. 실제 미술을 전공하고 전업작가를 하지 않은 분이 한 20만 명, 그리고 동호인 수는 거의 40에서 100만 명이 육박합니다. 미술 관련된. 그래서 이런 어찌 보면 뭐랄까, 그런 분들의 창작품들을 가상 전시를 통해서 좀 수면 위로 드러내고, 그걸 아까 말씀 프린팅 아트 형식으로 좀 이렇게 거래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동안 이대우 책임님께서도 손을 들어 주셨는데요.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그림 전시나 이런 시장들이 최근에 크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쪽 분야에 관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을 주실 때는 이제 개인 작가들의 전시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좀 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결국은 저희가 돈 벌려면 옥션이나 이런 좀 큰 회사들의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납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뭐 서울 옥션이나 국내에 있는 대형 옥션사들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옥션사는 아직 컨택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 지분 분할 투자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아트앤가이드, 뭐 아트투게더, 아트스탁 같은 그쪽 업체들에서 저희하고 시스템적으로 제휴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 미술 작가 중에 극소수만이 사실 거래가 됩니다. 아주 고가의 유명한 그 시장을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하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저희는 좀 더 범용적인 플랫폼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시장을 물론 뭐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예를 들면 일러스터 같은 작품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전시 플랫폼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강민석 수석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요게 조금 경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의 경쟁 우위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이게 타사에서 모방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네네. 네. 그거 그러면은 아니, 결국에는 이제 유사 솔루션들이 말씀하신 대로 언리얼이든, 그러니까 게임 엔진 베이스든 3D 카메라 베이스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의 복합적인 베이스로 해서, 특히 부산이 마이스 쪽이 많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요런 그 전시관이라든지 컨벤션 관련돼 있는 가상 솔루션들을 많이 그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우열 가리기가 그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예, 대표님께서 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그런 전략들이 있나요? 상대방들보다 조금 더. 네네. 뭐 차별해서 저희가 좀 차별해서 뒤처질 수 없는 그 요소를 일단 제가 대학에서 제가 3D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D 시뮬레이션 CAD 솔루션 개발로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10년 동안 세계 1위 그 해당 분야 세계 1위 솔루션을 제가 프로바이드 할 만큼 그 기술 분야에서 매우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다른 회사들은 다 그 언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사용합니다. 뭐 그쪽에 사실은 뭐 학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책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3D 카메라로 촬영한 3D 디지털 트윈 공간상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쪽 분야 유일하게 독점적인 회사가 미국의 메타포터사입니다.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그 솔루션, 그 회사의 SDK 정식 출시 이전부터 저는 그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한 3년 전부터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술은 사실 아무나 따라오기 힘들고 저 역시도 10년 넘게 CAD 솔루션을 했지만 그거를 마스터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쉽게 뭐 이렇게 따라잡힐 기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온라인 전시라고 하는 이 영역을 가상전시 이전에도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 온라인 전시, 미술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원들, 저 역시 많은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개념으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만의 또 어떤 뭐랄까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은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한 수산물 커머스 바다 플랫폼의 안철호 대표님 모시고 발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호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 플랫폼 안철호입니다. 네, 대표님 바로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네, 화면 보이시는가요? 네, 잘 보입니다. 슬라이드 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다 플랫폼의 안철호입니다. 저희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식품 커머스 플랫폼인 세이피안이라는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 바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및 푸드테크 기술 개발 회사이고요. 블록체인을 데이터베이스로 사용 가능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피안 서비스라는 목적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서비스 그리고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목한 사회적인 문제점은 방사능이나 원산지 정보 같은 식품에 대한 안전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점 이게 대해서 저희들이 주목을 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해결책은 일단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싶고 그리고 공개할 때 증빙 자료도 같이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담아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믿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이제 방식은 각각의 제품에 QR코드를 붙여서 그 QR코드를 스캔하면은 신선도, 방사능, 유통이력, 원산지 정보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서비스인 세이피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이피안 서비스를 실시를 해보면 나중에 MVP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은 안전정보로 인해서 신뢰도가 상승되었고 구입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가지게 되고 제품의 프리미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되는데 어쩌면은 저희들 세이피안 서비스가 그 커머스 쪽에서는 좋은 마케팅 도구로서 역할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20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 자체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품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구매하다 보니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만든 세이피안 서비스가 앞으로도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모바일에 익숙한 MZ세대를 주 타겟으로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SNS 기반의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당연히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해서 확대해서 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저희들 제품을 가지고 만든 콘텐츠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은 자사제품 판매를 해서 50% 수익, 입점사 제품은 2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1년 작년 9월부터 MVP 서비스를 실시하여서 그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잠깐 보시면은 유입되는 분들이 보니까 대체로 MZ세대 여성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MAU는 6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구매 전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4% 수준이었습니다. 재구매율이 85% 수준이어서 이렇다 그러면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마케팅도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전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팀은. 그리고 대표이사 안정우, 대표이사 안철우 두 부사직 안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인원 1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외국에서 공부했거나 해외 비즈니스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특허 등록 1건, 초론 3건을 확보하고 있고요. 가계부의 K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여타고의 K캠프 기업, 부산은행의 BNK 핀테크 기업 등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 계획은 올해 말까지 26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고 회원 모집을 하고 판매 품목을 1000개로 늘리고 54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마케팅 자금 때문에 10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점은 Q&A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로드맵으로서는 세이피언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래 저희들이 잘 하는 핀테크 쪽에 연계해서 BNPL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부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역시 데이터 기반의 가공 서비스들, 재고 예측이라든지 판매 유통 분석 예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30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미흡하지만 ESG 경영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푸드 마일리지 정보를 제공하여서 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사회 문제인 방사능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규 품목에 대한 입점 평가는 추후에 내외부 전문위원들을 위촉하여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향후 꾸준히 ESG 경영을 추구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호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호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참석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질문은 저희가 발표가 종료된 후에 안철호 대표님께 서면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단디벤처 포럼 IR 발표의 마지막 기업입니다. 금속 가공 커넥터를 대체하는 비접촉식 커넥터 개발 유니컨의 김영동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대표님. 네, 혹시... 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잠시만요. 네, 저희는 반도체 기술로 커넥터를 재창조, 통합하겠다라는 미션의 팹리스 스타트업 유니컨이고, 저는 대표 김영동입니다. 자리 마련해 주신 단디벤처포럼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의미 있고 흥미로울 수 있도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부터 성장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려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커넥터가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커넥터라고 하면 저희가 다들 알고 있듯이 USB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HDMI 또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전자기기, 전자장비 내부에 있는 이런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커넥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태까지 모든 커넥터들은 금속이 서로 접촉돼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4K 또는 메타버스, VR, AR 이런 데이터 속도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실현하는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커넥터로부터 정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커넥터의 요구 사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즉 커넥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같은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기 위해서 커넥터의 초정밀 가공 기술들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그렇게 극복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금속 가공 기술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5GBps 이상의 수준부터는 속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크기도 크고 간섭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교차점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기구적인 한계인데요. 마모가 발생하고 회전이 불가하고 크기를 줄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스마트폰은 저렇게 손으로 조립을 하고 있으며 저런 방수 방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연간 70조 정도 수준으로 생산 폐기되고 있는 금속 정밀 가공으로 제조되고 있는 이런 커넥터들을 반도체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초근거리에서 초고속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60GHz 대역을 사용해서 안테나를 이 반도체 안에 인베딩 시키는 안테나인 패키지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이제 LED가 백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든 백열 전구를 150년 만에 대부분 대체한 것처럼 저희도 커넥터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1.5년 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 시장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게 고객이 기존 금속 접촉 방식의 커넥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시장으로 보실 수 있고 이제 이 시장들의 저희가 판매할 제품을 1달러로 계산을 할 때 70억 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7조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구매 의향서 그리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고객사가 이제 자동화 생산 쪽 그리고 전자기기 모듈 제조사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우선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한마디로 소개하면 만들어 보고 팔아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전통적인 커넥터 그리고 이 넘어가는 패러다임이 체인지 되는 커넥티비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둘 다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장님이 이제 저를 감사하게 여기 단디벤처 포럼에 소개해 주신 동아대 교수님이신데 이분과 저 그리고 함께 하기로 한 사업개발 이사를 주축으로 1.5년 동안 열심히 해왔고 벌써부터 감사하게도 고객사분들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도움을 주셔서 더 신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술의 영역은 이제 주파수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60에서 180기가 대역 중에 이제 Y기그나 5G 포인트 포인트 또는 6G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 중에 비접촉식 커넥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운데 가장 시장성이 있어 보이고 가장 심플하게 빨리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라서 이제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5% 정도 설계를 완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거기에 최적화된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건데 올해 19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한 7억에서 8억 원 정도를 투자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시간이 조금 짧아서 많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저희 질문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벤처스 저희 황선우 책임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좀 시간이 짧아서 넘어가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다른 업체들에서 좀 그 제품 관련된 납품인가 계약인가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향후 뭐 계속 확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술력과 제품과는 별개로 또 이게 세일즈 쪽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더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에는 없고 해외에 한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제품은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안테나를 했고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넥터 안테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듈화해서 판매를 했고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품은 반도체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커넥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또는 이제 저희 사업개발 이사가 영업해온 분들이 동일하게 고객이시고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이제 법인 설립하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기회들을 주시고 요청을 스펙을 주고 계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손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총 5분을 모시고 IR 발표를 청해봤습니다. 아마 발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대표님들이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질문과 투자자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 잘 성장을 하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동철 대표님께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발표 진행해주신 5분을 위해서 총평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 대표님 혹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죠. 저 5분의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그 일부 몇 분은 제가 이전에 한번 뵀었던 적이 있었던 분들이라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해가 더 좋았는데 처음 뵙는 분들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 발표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테크 기업이니까 좀 발표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5분 발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포인트를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상당히 흥미로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Q&A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진 못했고 그래서 5분 다 고생하셨고 되게 좋은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좋았고요. 여기 참석하신 심사역 여러분들께서도 잘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열심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단디벤처 포럼 IR 발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디벤처 포럼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어서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콜즈 다이내믹스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셔서 귀한 시간 내주신 김영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심사역 분들과 피칭 기업 대표님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단디벤처 포럼 사무국에서 심의를 기울여 기획한 온라인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통해서 네트워킹 하시고 그리고 경품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순서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화면 조정 이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50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 상품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홍보한 것처럼 롯데 상품권 뭐 10만 원권